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좀 아침 일찍 신문을 가지고 밖을 좀 나갔다가 좀 주변을 걸었는데 날씨가 정말로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와, 이제 온도상은 영하 10도로 찍히는데 체감상으로는 거의 한 10도, 15도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나가자마자 귀, 손 다 애릴 정도로 네,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아무쪼록 청취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물도 많이 마시고 감기 조심하시면서 네, 연말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증시가 어떻게 보면은 전일 나스닥이 5% 이상 근래 들어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그에 비해 국내 증시는 다소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예정된 수준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보면은 일주일만이죠. 거의 일주일 하고 그러니까 7거래일 동안 19.5%가 빠졌으니까 그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고요. 국내 증시는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서프라이즈는 없었습니다. 그 서프라이즈가 없었단 말은 금융투자 이 패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가장 저희가 주의를 했어야 되는 패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장 시작 전부터 그러니까 장 전에 이미 100억 팔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장 끝날 때까지 물량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제 방송, 그제 방송 이틀간에 말씀드렸던 게 금투 물량 나오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이 말씀 드렸는데 아, 어김없이 대량의 매도를 쏟아부었네요.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럼 시황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제장 보면은 제가 이제 트럼프의 이 말이 약발이 먹힐까라는 말을 했어요. 어제장 시황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그러한 약발이 어느 정도 먹혔나 보죠. 이 부분. 사실 이 부분은 크지는 않았겠어요. 일국의 대통령이 주식을 사라 마라 이 말한다는 게 저는 좀 아직도 좀 그러는데 일단은 문우신하고 그 파월 관한 정치적 리스크 요인이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코엘이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쪽에서 나온 말인데 이 미국 쪽이 연금 쪽이죠. 연금 쪽에서 대량 매수를 준비한다라는 말이 돌았대요. 이게 한 65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꽤 큰 물량이기 때문에 이 자급이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말이 돌아서 오히려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증시가 이번 상승에서 V자로 드라마틱하게 상승이 나와야지만이 이, 이 급격한 하락을 돌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는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좀 올라가다가 다시 쌍바닥을 확인하고 가야죠. 이 쌍바닥 못 확인하면 또 내려가고 그럼 또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쌍바닥을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되면 또 꺼지는 거고요. 그게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습이니까 아직도 하락장은 연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관 쪽,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7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죠. 근데 오늘 얘네가 한 5천억 팔았어요. 한 방에. 특히 이제 코스피에서 거의 4,8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11월 달인가 나왔죠. 연기금 관련 공매도 그 대주 연내 갚아라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물량을 제가 봤을 때는 급격하게 다 갚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연내 갚아야 됐으니까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요. 그래서 쇼 커버링이 일정 부분 끝이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쇼 커버링, 즉 공매도 또한 얘네 윈도우 드레싱의 하나예요. 꼭 주식을 사서 이렇게 윈도우 드레싱을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시대는 바뀌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쇼 커버링이 일정 부분 나왔고 이 쇼 커버링은 연기금 물량일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이 말은 그동안에 매수했던 물량이 순수하게 매수를 한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의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간 부분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진성 물량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항상 방어적인 생각으로 계속 시장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금투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거를 개인이 받으면은 좀 안 좋아요. 뭐 지금 대주주 관련해서 뭐 매도가 나올 확률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말도 좀 모르겠어요. 사실 15억 이상 되는 물량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 분산 투자하지 한 종목에다가 그렇게 몰빵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시장에서 일련의 뉴스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급 쪽에 금투의 수급을 외인이 받아주는 모습이 내일장부터 좀 나와야 돼요. 그 포지션을 저희가 한번 관심 있게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지션 그래야 내년이죠. 내년에 어떻게 될지를 시장을 예측을 할 수도 있고요. 이와 동시에 환율도 같이 보면 좋죠. 환율. 근데 지금 미국 증시가 이번에 5%가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5%가 상승했는데 금값이 안 떨어졌어요. 금값이 하락을 안 했다. 안전자산이잖아요, 금은. 근데 증시는 전통적인 이런 불안전자산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데 금값이 안 떨어졌어요. 문제는. 여전히 안전자산 쪽으로의 이 포지션이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으로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좀 가늠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수를 방어해준 쪽이 제가 시가총액 상위 제약주라고 했잖아요. 특히 셀트리온 쪽 그룹주 그 외에 뭐 시총상위 바이로메드라든지 뭐 등등해서 신라젠, HLB 등등인데 오늘 그쪽으로 매물 다 쏟아냈네요. 이거는 좀 내일도 한번 봐봐야 되겠는데 금투에서 매물이 나온다면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반대로 남북경협주에 움직임이 있었어요. 지금 이 말은 전에 이제 라이브에서 말씀드린 큰 자금 쪽이 시총상위 제약하고 남북경협주에서 시속 게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외에 적은 자금이 수소, 대선 정책주로 이거는 수급의 연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속적인 모습이 이런 쪽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더라. 이쪽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더라. 금일 오전에도 뭐 수소차 관련해서는 보면은 5일선이나 11선이 살아있는 쪽만 수급이 좀 강했어요. 이 부분은 종목의 대장인지 아닌지 1등주인지 2등주인지 그 차이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5G 관련주가 움직이는데 신고가가 터지는 애들이 나왔어요. 이 말은 즉 저희가 내년에 염두를 두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년 3월에 정식 개통이니까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또 올라가다가 이렇게 갈 확률이 높겠죠. 이게 2월 달 정도 되겠죠. 지금이 뭐 12월 달에 고점이 닫히면 한번 내려와주고 올라와주고 내려와주고 올라와주고 이 기간에 또 CES가 있어요. CES는 5G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때 T가 있잖아요. 사물 인터넷. 그렇기 때문에 5G는 이제부터 지속적으로 봐도 돼요. 지금 늦은 거는 절대 아니에요. 시장이 어차피 1월 달에 재차 하락을 한다라고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면 앞으로 그 하락 이후를 저희는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5G도 나쁘지 않더라 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금 남북기업주 쪽에 일단 오늘 매기는 제가 분명히 봤어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지금 남북경협주 관련해서 지금 아난티 약재가 하나 터졌고요. 예, 주식 올랐더니 자사주 매도한다네요. 예,
안건이 승인됐다. 즉, 승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호재 다 끝났잖아요. 예? 이제 뉴스에 떠나라라는 말이 이제 나올 차례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일 이런 보도가 나왔죠. 김정은 뭐 헬기나 차량 이동으로 여전히 30일 방문이 유력하다. 이런 부분에서 어, 또 찌라시가 또 이렇게 나왔어요. 또 찌라시가. 근데 장이 끝나고 나서 이 시간이 중요한데, 장 끝나고 나서 이때의 시간하고 이때의 시간, 이거는 이전에 나왔는데 한번 수정된 거니까 지금 얘네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양쪽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관심은 가져야 되겠다. 그냥 나오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금일 수급 보고 넘어갈게요. 보시면은 금일 어제 개인이 8천억 매도하고 오늘 5천억 또 다시 담았네요. 그리고 기관은 금투 쪽에서 일단은 코스피에 5천억 나왔고요. 코스닥은 그에 비해 좀 물량이 적게 출회가 됐어요. 아마 금투 쪽에서 오늘 매도가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코스피로 보면 전기전자, 삼성전자 뭐 등등이겠죠. 그리고 금융 쪽. 왜냐하면 금융 쪽이 배당 많이 주니까 보험도 있고 고배당주, 즉 배당을 노리고 들어왔던 물량이 나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투 쪽이니까. 그리고 일부 이쪽 나간 거고요. 근데 외인이 이쪽 다 받아줬고, 근데 제약을 팔았다는 게 외인 쪽에서 제약을 팔았다는 게 좀 안타깝죠. 외인이 금일 그나마 좀 버텨줬는데 코스닥, 코스피 양쪽 제약을 팔아버렸어요. 그걸 개인이 받았으니까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제약 바이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수급은 일단은 금투가 최근에 산 물량이 많아요. 일정 부분 되기 때문에 이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 물량. 뭐 대충 봤을 때는 한 4천억 정도 산 것 같아요. 4천억이 좀 안 될 수도 있겠다. 대충 3, 4천억 정도 사진 물량이니까 지금 언제 어떻게 나올지 좀 보고 대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해외 증시 좀 볼게요. 지금 나스닥은 2차 지지 라인에서 들어왔고, 기본적으로는 이 추세 라인 있잖아요. 이 추세 라인을 깨더라도 돌릴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추세대 안으로. 왜냐면 이런 식의 모습이니까 일단 들어왔는데 여기서 바로 이 추세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가 문제죠. 지금 증시를 보면 어떤 부분에서 힘이 드냐면 이런 자리가 지금 저항이 돼요. 이 저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강한 힘으로 뚫고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 강한 힘으로 뚫지 못한다면 여기서 맞고 비실비실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실비실 거릴 수밖에. 그리고 이 내려오는 21선이 더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그 기간이 필요해요. 적어도. 아니면은 정말로 뭔가 대박 호재가 터져서 V자로 올라가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를 단번에 돌릴 수는 없겠더라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 증시는 어제자 돛지 만들어준 모습부터, 사실 일본이 어제 이런 모습이 나와서 저도 종가 베팅을 했는데, 나스닥도 어제자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추가적으로 올라갔으면 더 좋았죠. 한 번에 너무 올랐어요. 그것도 지금 특히 미국 증시가 그래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돌파하면은 또 시스템이 우르르 들어와요. 뭔가 이런 라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미국에 그 기관들이 보는 일정 수준의 라인이 있는데 넘어가면 우르르 들어와요. 그 물량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컸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니케이 그렇고, 상해 종합 금일 이제 갭 상승했다가
할 때 하락을 했는데 이 모습이 좀 안 좋죠. 지금 상해가 떨어지면 우리한테는 치명타예요. 미국을 지금 따라가는 것보다도 저희가 상해 증시를 따라가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그래요. 매매를 한다면은 1월 3일 이후에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합니다. 중국 증시 내일 중요한 게 있어요. 아, 제가 까먹은 게 있구나. 중국 내일 PMI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전에 50.1이 나왔어요. 제조업 지수가 50.1이 나왔는데 지난달이죠. 그것도 예상치는 50.3이었어요. 근데 50.1이 나와서 그때도 중국이 이 발표 때문에 폭락을 했고 이번에도 그리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국이 장이 빠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계속 현금 50% 이상 들고 가셔야 되고 시장 여전히 불안합니다. 미국 증시가 폭등을 한다 해도 중국 증시가 폭락을 하면은 저희는 중국 따라가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를 보면은 아마존이 달렸어요. 아마존이 이런 대형주가 거의 애플하고 시총 비슷하니까 어마어마하죠. 아마존이 9%가 올랐단 말이에요. 9%가.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상승이죠. 근데 이게 유통 쪽에서 매출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 온라인 판매라는 게 이 상시 할인 제도예요. 그래서 점점 할인이 예전에는 연말 계절성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산타 랠리가 있는 거거든요. 산타. 예를 들면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그 기간에만 엄청난 할인을 해준다든지 어떠한 계절에만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오프라인이 살았는데 요새는 오프라인 쪽이 다 죽었어요. 오프라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유통 쪽이 힘든데 온라인 온라인이 잘 되냐? 또 그것만 아니에요. 온라인도 조금씩 꺾여간단 말이에요. 왜냐? 이 상시 할인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든 물건이 그래요. 판매가는 뭐 100원이라고 하는데 딱 그거 놓죠. 여기다 그거 놓고 뭐, 뭐 70% 할인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판다든지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점점 이런 부분에서 매출의 증가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많아요. 업계 쪽에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아마존의 주가도 끌어내릴 확률이 높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주식이 그렇습니다. 주식 시장을 바라볼 때 이게 혼조세라든지 정확히 볼 수 없다면 시장을 봐야 됩니다. 이게 탑다운인데 시장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은 고로 경기예요. 경기가 좋으면 주식 시장도 좋고 경기가 나쁘면 주식 시장도 그 경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경기 내년에는 나쁩니다. 올해보다 절대 좋을 수 없습니다. 왜냐? 감세 때문에. 감세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의 그 실적 상승률 그리고 경제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커진 거죠. 기업들이 세금을 그만큼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게 없었던 걸 해줬기 때문에 10%라는 추가 이익이 생겼잖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쌤쌤이에요. 전년도랑. 그러니까 내년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내년부터는 크게 작용할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보고 갈게요. 일단 코스피 좀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코스피가 여전히 코스피는 지금 생각은 똑같습니다. 이거 잘하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코스피는 잘하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이 5일선하고 이격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아래로 좀만 더 빠지잖아요. 이게 아래로 좀만 더 빠지면 공포예요, 공포. 왜냐면 사람이 느끼기에 꼭 이걸 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때부터는 이렇게 되면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이걸 꼭 깰 것 같은 분위기가 돼서 너도 나도 던지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위로 올라가서 5일선을 올라타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된다면 굉장히 불안불안한 위치에 있는 거죠. 코스피가. 그리고 코스닥 지금 위에 갭하고 이 때려 맞아버렸네요. 때려 맞아버렸어요. 지금 5일선 저항 맞고 내일도 이 저항이 생기면 이 라인이 지금 새로운 박스권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이런 라인이 지금 여기를 뚫어야 되고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되죠. 근데 이 자리가 참 애석하게도 21선이고 이게 내려온다면 지속적인 저항이 될 거예요. 이 힘으로 뚫어야 돼, 힘으로. 그래서 여전히 시장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네, 이런 의미에서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그리고 금일 이제 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금일 종목부터 말씀드리면 종목이 좀 너무 많나? 삼성전기. 일단 신라젠 바이로메드는 어제 바이로메드에 대한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제 바이로메드 관련해서 이제 목표가 즉 이 저항 라인을 말씀드렸죠. 바이로메드는 여기 라인에서 매도가 맞을 거예요. 이 라인을 정확히 찍었으니까 하락 추세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부터 지금 이 주식 자체가 정직하게 왔던 주식이거든요. 추세를 정직하게 탔으니까 여기 고점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제 바이로메드는 단기적으로 잊어줘야 돼요. 여기서 최소한 조정 나오고 이거 뚫으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이런 거는 이제 보내줘야 될 차례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신라젠 볼게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바닥권에서 평균적으로 보죠. 평균적으로 15%, 19%, 16%, 16 이건 아니구나. 이 세 번 정도 반등 기간에 적어도 15% 정도 반등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맥스치를 이 정도 봤는데 사실 바닥권에서 생각보다 못 올랐어요. 좀 12%, 12점 몇 프로만 올라가지고 생각보다 못 올랐는데 이 이평 저항이 내려오면서 전부 다 저항에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일정 부분은 금일 들어갔다면 단기적으로 물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손절하고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도 이제 신라제는 오늘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어제 코오롱 같은 경우는 시초가에 그냥 시장가 매도하고 말았는데 미국장이 이렇게 강하게 뜰 줄도 몰랐거든요. 어느 정도 반등은 해줄 줄 알았는데 이 정도로 할 줄도 몰랐었습니다. 자, 그럼 신라제는 똑같아요. 항상 전략은 7만원 아래 선. 어차피 이 자리가 지지가 돼야만 하거든요. 신라제는 여기 깨지면 또 여기 테스트 한다 하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이 자리를 지지해 주면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연말이니까 내년에 이것도 한번 봐보시고요. 내년에 한번 봐보시고 그다음에 오늘 저는 HB 테크놀로지를 매매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자주 들고 왔죠. 이때부터 저희 매매를 시작한 거거든요. 이때부터 했구나.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자주 들고 오죠. 이건 엄청 정직한 종목이에요. 엄청나게. 지금 이 자리에서 21선 올라타면 항상 시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21선 올라타고 저는 이제 오전에 팔고 이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들어가서 여기서 뭐 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대충 한 이 정도 들어가서 이 정도 나왔는데 위에까지 버텼어야 되는데 시장은 빠지고 있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추가 안 했는데 이
프로그램 매수가 어마어마했어요. 프로그램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 메릴린치 수급이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들어오더라고요. 풀로. 그냥 시장가로 다 샀어요. 이게, 이게 추세에 관련한 종목에서 교과서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벽에 붙여놓고 우리 청취자님이 공부를 하셔도 좋습니다. 수급의 연속성. 이런 게 뭐가 좋냐면은 공부하기에 수급 플러스 추세 플러스 섹터 그다음에 호가 공부 다 돼요. 이 종목에서. 이게 여기를 또 뚫어야 되는데 못 뚫으면 또 추세 타고 내려오는데 보통 이렇게 추세를 가다가 한 번씩 급락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급락 내려오면 이런 자리들 나중에 급락 내려오면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어차피 이런 종목은 이미 기업 분석, 재무 분석 끝난 종목들이니까 이런 자리 내려오면 또 잡아야죠. 그때는 굉장히 땡큐다 하고 잡으면 돼요. 이런 종목은 추세 종목이니까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런 라인을 뚫고 올라가려고 힘을 모으고 있는 거니까 이런 종목들 괜찮잖아요. 주봉도. 근데 지금은 또 이 추세 상단 가니까 들어가면 안 돼요. 어제 오늘이 맥점이었네. 어제 오늘. 자, 그럼 다음 종목이 현대엘리베이 성신양해. 삼성전기 먼저 할게요. 어제자 제가 깜빡하고 이거를 말을 못했는데 삼성전기 굉장히 저도 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추가 매수는 못했고 그냥 그 물량 그대로 들고 있어요. 10만 1,500원의 산 물량인데 오늘 매매를 하다가 이제 호가창을 보면서 이제 있는데 수급 들어온 거 보여주고 싶어서 이거 캡처를 했거든요. 오후에 10만 원짜리가 이 2시 이 기간에 얼마 들어왔어요? 15,000주 들어왔어요. 15,000주. 그럼 얼마일까? 15,000주 10만 원 하면 1000, 1, 10, 100. 그냥 15억씩 막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서 들어오고 뭐 이때도 뭐 대충 이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몇 초 만에 제가 봤는데 한 4만 5천 주가 들어오더라고요. 몇 초에 4만 5천 주가 들어오면은 몇 초 동안 한 50억 이렇게 타닥 해서 가져가는 모습 보고 와 수급 많이 들어온다 라고 느꼈습니다. 이거 수급 들어오더라고요. 삼성전기 제가 봤을 때 일정 부분 수급 들어와서 이걸 바닥을 잡아줄 것 같아요. 삼성전기는 그래도 일정 부분 바닥 잡고 좀 올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스윙으로 가지고 있는 물량은 삼성전기밖에 지금 없어가지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현대엘리베이는 이제 오늘 보기만 했네요. 이거 매매는 못했고 보기만 했습니다. 사실 내려와 주기를 바랬는데 바로 올라와 줘서 금일 거의 남북경협주 쪽에 대장인 것 같고 일단 추세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애를 쓰네요. 이게 추세 안쪽으로 어떻게 들어갈지 이슈가 나오면은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슈가 나오면 즉 이제부터는 이 추세대를 바꿔야 돼. 추세대를 이렇게 바꿔서 여기 라인에 걸치면 다시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라인 정도에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선신양회 얘는 제가 조금 공략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낮게 출발을 해가지고 공략을 할 만 했었어요. 성신양회는. 그래서 조금 먹고 일단 나왔는데 종가 베팅을 좀 할 걸 그랬네. 일단은 남북기업주들 쪽으로 지금 매기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남북기업주 쪽으로 매기가 좀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이슈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김정은 신년사
신년사 이슈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런 신년사를 하면서 우리 전쟁합시다라고 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기업주를 어떻게 보면 저가 하락할 때 일정 부분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잡는 거. 뭐 비중은 적당한 선에서 딱 하시면 남북기업주가 오히려 나을 것 같고 내일장은 지금 아난티 현대 지금 아난티 금강산 쪽에 약간의 지금 아난티 문제가 있잖아요. 얘가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는 일단은 조금 보류를 하고 개성공단 쪽 인디에프가 지금 추세 하단에 딱 닿았거든요. 이것도 지금 인디에프가 자리가 좋아요. 예전에 제가 이때 말씀드렸을 이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라인대에서 지금 다시 좋은 라인이니까 뭐 최소한 21선은 가요. 이거는 최소 지금 캔들은 장악형 떴고요. 좋은 캔들이죠. 이런 캔들 뜬 거예요. 이런 캔들 지금 이런 캔들이 이러한 캔들들이 떠 있는 상태니까 뭐 인디에프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 두 개 중에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재 해제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금강산하고 개성공단 철도 이렇게 있는데 뭐 광물이냐 뭐 비료 사료냐 뭐 인도적 그런 거는 추후고요. 어차피 픽들은 개성공단 금강산 쪽 왜냐면 제재 해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슈가 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장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시초에 들어갔다면 또 오히려 많이 괴로우셨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고요. 보수적으로 자신이 없을 때는 차라리 쉬시는 것도 그리고 쉬면서 이런 혼조세를 지켜보는 것도 많은 공부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이 마지막 장이니까 내일 하루 잘 마무리 하셔가지고 2018년도 주식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